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과학 스펀지 홍인왕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을 치르는데요. 지금 수능을 보고 나서 이 강의를 보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수능을 보려고 이 강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수능을 보려고 이제 이 강의를 봤을 때 어쨌든 지구과학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있을 것인데, 자,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해보면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특히나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이긴 한데, 이게 그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보고 나서 그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그거를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그렇게까지 내서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5번하고 이제 봤을 때 15번하고 20번 같은 경우 이건 조금 많이 버거울 수 있다. 특히나 20번은 버거울 수 있다. 15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겠으나 20번 같은 경우는 맞추고도 왜 맞췄는지 모르는 이런 형태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이하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참고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 투수에서 나와 있는 등급 컷입니다. 43, 38, 33, 26이죠. 결국에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작년하고 지금 원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원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작년 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 자체는. 근데 이제 항상 수업하면서 얘기했었거든. 작년에도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1등급 컷이 한 개 틀린 게 1등급 컷이었다. 근데 수능에서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늦추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1등급 컷이 한 문제 틀린 게 1등급 컷이었다고. 근데 그 성적에 안주하고 잘하는구나, 적당히 됐구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수능 가서 뒤통수 칠 거라 그랬다고. 실제로 쳤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없지만 한 두 개 정도, 보통 얘기는 두세 개 정도가 좀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점수 등급 컷은 조금 낮다는 거,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점수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서 확인합시다. 1번 보면 그린 가는 1850년에서 2019년 동안 전 지구와 아시아의 기온 편차를 나타냈대. 자, 편차 나오면 항상 어디서 어디 뺐는지 확인해 보라 그랬어. 관측에서 기준 빼고 있어. 그 말은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기온이 높아졌다 이거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감소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지.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아시아의 기온 편차가 대략 추세선이 이렇게 되잖아. 아시아 전 지구가 이렇게 돼. 전 지구든 아시아든 일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있어. 근데 누가? 아시아가 좀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거 준 거고. 두 번째, 나는 가의 A 기간 동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내는데, 자, 1850년에서 1900년에 평균 기온이래. 기준값은 저 때에 비해서래. 그럼 지금 보니까 지금 하와이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어. 하와이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하와이는.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남극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전 지구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이거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치? 그럼 하와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남극 나왔으니까 눈치채야지. 북반구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기온 변화가 좀 심했구나 이 얘기라고.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니까. 왜? CO2 농도. CO2가 뭐를 의미해? 온실기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 각 기간 동안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아시아가 전 지구보다 크다. 맞죠? 니은. 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남극보다, 하와이가 더 왔다 갔다 하네. 그치?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게 나타나.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치? CO2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다 그랬다고.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2번. 2번은 그냥 전형적인 플룸 구조론에 대한 얘기지. 2번은 그냥 전형적인 플룸 구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보니까 여기 가라앉고 있네. 가라앉으니까 여기는 차가운 플룸이지. 차가운 플룸. 자, B 올라가고 있잖아. 여기는 뜨거운 플룸을 얘기하는 거지. B는 뜨거운 플룸을 얘기한다. 자, 기억.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형성된다. 어떻게? 판이 섭입할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가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보니까 계속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차가운 물질이 쌓이는데 무한정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차가운 물질이 여기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인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무거워서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그랬지. 차가운 플룸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랬다고. 요게 차가운 플룸이 생기는 과정이야. 맞지? 니은. B는 태평양의 여러 화산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게 어디? 하와이. 대표적인 게 하와이다. 디귿. 기역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니잖아. 열점은 얘는 연약권 아래에 위치하지. 그래서 얘는 어떤 상태다? 고정.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이거지. 고정되어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되겠다 이거라고. 기역, 니은. 됐죠? 자, 3번. 그린 가와 나는 어느 은하를 각각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영상이며 기역은 Z가 나타나고 있대. 그럼 얘는 지금 뭐 본 거야? 전파 은하 본 거네. 얘는 지금 전파 은하를 관측했다. 전파 은하를 관측했을 때 중심부에선 주로 가시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가가 지금 타원 형태로 보이니까 얘가 가시광선. 아, 좋네. 가시광선을 봤다고. 그치? 그럼 이걸로 보면 타원 은하가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Z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대. Z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얘가 뭐야? 로브를 얘기하는 거지. 로브. 자, 기억.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 이건 나선 은하잖아. 그럼 특이 은하 중에서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된다? 얘는 세이퍼트가 된다 이거지. 얘는 세이퍼트 은하가 해당한다 이거고. 니은. 대부분의 별은 분광형이 A0인 별보다 표면 온도가 대부분의 별은 분광형이 A0. 분광형이 A0인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A0면 얼마야? 만도지? 만도잖아. 만도지? 근데 보통 태양이 약 6000도지. 근데 얘가 주로 가시광선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야. 가시광선. 근데 얘는 지금 전파은하에서 얘는 전파로 본 거잖아. 전파가 파장이 길단 말이야. 그럼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온도와 파장은 어떤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 그럼 얘는 긴 파장이 나오니까 표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그러면 만도보다 낮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지. 만도보다 표면도가 낮다 이거라고. 맞다고. 디귿. 기역은 암흑물질이 분출되는 모습이다. 암흑물질을 볼 수 있니? 암흑물질을 봐? 아니야. 못 봐. 암흑물질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훨씬 더 높은 자리가 있을 거야. 못 봐. 그래서 니은이 되겠다 이거라고. 니은. 됐지? 4번. 지구과학은 항상 실험 문제가 하나는 나온다 그랬어. 항상 실험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퇴적과 관련된 내용의 실험 문제가 나왔어. 다만 이번에는 퇴적암의 형성이지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 자,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 무엇을 설명할 수 있대. 무엇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입자 크기가 2mm 정도인 퇴적물 250ml가 담긴 원통에 물 250ml를 넣었대. 자, 물의 높이가 퇴적물의 높이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추출한 뒤 추출된 물의 부피를 측정했대. 자, 물의 높이가 퇴적물의 높이 여기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물을 쭉쭉쭉 뺐대. 그런 다음에 부피를 측정을 했대. 저렇게 부피를 측정했단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원형판 한 개를 원형판 여기 있는데 한 개를 원통에 넣어 압축이네. 압축시키니까 이거 뭐야? 다지는 작용이지.
다지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 압축작용. 그럼 다지는 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부피가 작아진다. 공극이 작아진다. 밀도는 커진다. 근데 지금 물이 부피 측정하니까 이 부피 변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 부피 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부피 변화가 일어남을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거라고. 자, 물의 높이가 퇴적물의 높이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추출하고 그 물의 부피를 측정한대. 동일한 원형판의 개수를 한 개씩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압력을 점점점 늘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점점점 눌렀대. 점점점 눌러가면서 얘의 변화를 알아보고 있겠다 이거라고.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 추출된 물의 부피는 100이었대. 원판 넣기 전에. 자, 같아질 때까지 물을 추출한 게 100ml였대. 100ml.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다짐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지? 그러면 니은. 과정 나에서 원통 속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222.5. 250에서 이거 빼? 안 되지. 왜? 추출된 물의 부피가 100이라 그랬잖아. 추출된 물의 부피가. 그럼 얼마? 150 남아야지. 150 남는 거지. 디귿.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하면 단위 부피당 퇴적물의 개수. 이거 뭐야? 단위 부피당 퇴적물의 개수. 줄여서 밀도 물어본 거잖아. 밀도. 밀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죠? 밀도가 증가한다. 실험 문제도 이렇게 막 엄청 간단하잖아. 여기서 지금 니은에서 첫 번째 이제 1, 2, 3번 중에 거의 함정이 없어. 그치? 4번에 첫 번째 함정이 한번 나왔다. 여기서. 3번 기억 디귿이 된다 이거라고. 자, 5번. 5번. 항상 별이 나오게 될 때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었냐면 문제에 주계열성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풀어야 돼. 자, 일단 주계열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주계열성이 나오면 항상 뭐?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얘네 무조건 세트로 간다고. 다 같이 크거나 다 같이 작거나. 근데 얘가 다 크게 나타나는 애는 상대적으로 수명은 짧다 이거지. 짧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명 가능지대는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중심별의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중심별의 광도.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폭이 넓어지고 멀어지는 거고 작으면 폭이 좁아지고 가까워진다. 자, 그랬을 때 보니까 A가 질량이 크네. B보다. 그러면 A가 B보다 광도가 크네. 그치? 그러면 A가 B보다 폭이 넓고 생명 가능지대가 멀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리을보다 무조건 클 거야.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행성들이 생명 가능지대, 그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 그렇잖아. 그럼 얘가 멀잖아. 그러면 기억이 니은보다 클 거고 디귿이 리을보다 클 것이다 이거지. 디귿이 리을보다 클 거다. 이 얘기합니다. 자, 기억.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지? A가 B보다 크다.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맞고요. 디귿은 리을보다 크다. 맞아. 됐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라. 기억, 니은, 디귿.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자, 6번. 그림은 해양판이 섭입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과 분출되는 지역, 전형적인 마그마의 생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의 유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함수 강물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생기는 게 현무암질. 그치? 멘틀이 녹아서. 그리고 요 밑에 생기는 얘가 유문암질. 분출하는 얘가 안산암질이지. 그러면 요 B에서 안산암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중간 과정이니까 섞여 나가면서 나오니까. 자, 기억. A에서는 주로 조립질이라는 건 입자가 크다는 얘기인데 입자가 크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천천히 식었다는 거지. 그러려면 지하에서 생겨야 된다. 근데 쟤는 지표니까 조립질이 아니라 세립질이지. 세립질. 니은. B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고요. C에서는 멘틀 물질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긴다. 맞지? 멘틀 물질이 왜 용융됐다고? 물이 유입돼서 물에
유입에 의한 용융점의 하강이었지. 물의 유입에 의한 용융점의 하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라고. 그래서 니은 디귿. 6번에 니은 디귿. 자 7번. 자 그린 가는 어느 날 18시 지상 1기도의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고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분포래. 강수량 분포. 뭐 이렇게 강수량 분포가 지금 나타나 있대. 자 그러면 기억. 풍속은 자 풍속. 1기도 나왔을 때 풍속은 뭘로 판단해? 등압선 간격으로 판단한 거지.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센 거잖아.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셉니다. 그러면 간격이 좁은 데가 어디야? B지? B가 좁잖아. 그럼 B가 센 거지. 그럼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틀렸네요. 그치? B 지점이 더 크다. 니은. 공기의 연직운동. 연직운동이, 자,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이 말은 구름이 많다. 구름이 많으면 아무래도 강수량이 많다. 이거라고. 그럼 C 지점하고 D 지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데가 C니까 B가 구름이 더 많겠네. 그럼 B대 C 지점이. 그럼 C 지점이 D 지점보다 연직운동이 활발하겠네. 그쵸? 자, C에서는 야, 이 태풍의 중심이 여기잖아. 그러면 바람이 북반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불어? 남풍 계열의 바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 남풍 계열이면 중심보다 아래쪽이 돼야 돼. 중심보다 아래쪽. 그래서 니은 된다고. 니은. 됐죠? 자, 8번. 그림은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3시간 동안 전선 주변에서 발생한 번개가 친다네. 번개. 번개가 친다는 얘기는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럼 번개 치니까 누가 지나가는 거야? 한랭전선 통과. 그럼 온대저기압에서 한랭전선 통과.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있으면 지금 누가 지나간다? 얘가 지나간다 이거잖아. 얘가 지나가고 있다. 자, 이 기간 동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하나가 통과했다? 한랭이 통과했다. 그래서 처음엔 여기서 번개가 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치다가 이렇게 지나갔다 이거잖아. 한랭전선이. 그러면 기억. 이 기간 중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났다. 전선면은 항상 어디서 나타나니? 전선면은 항상 찬 공기 위에서 나타나지. 봐봐. 얘 옆에서 보면 한랭전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전선면이라고. 자, 온난전선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전선면이라고. 그럼 여기가 찬 공기고 여기가 찬 공기니까 항상 찬 공기 위쪽에서 전선면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럼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번개 쳤잖아 지금. 찬 공기 있는 부분이 지나가고 있으니 전선면이 나타날 수 있네. 됐어? 자, 두 번째. 한랭전선 지나가니까 당연히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있을 것이고. 디귿.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A의 풍향은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자, 바람이 어떻게 돼? 반시계.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 니은 8번의 기억 니은입니다. 자, 9번. 자, 그린 가는 북대서양 해역 A와 B의 위치를 북대서양 해역 A와 대서양이래 지금. A와 B의 위치를 나와 다는 A와 B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물리량을 순서 없이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온과 용존 산수량인데 일단 이게 수온인지 용존 산수량인지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니? 없지?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온이 증가하니? 그럼 밑으로 들어가면 물 끓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떨어지는 그래프가 수온 그래프야. 그럼 누구? 기억이네. 얘가 수온이지? 얘가 수온 그래프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10도고 얘는 20도를 넘어갔잖아. 그럼 얘가 지금 수온이 높거든? 이쪽이 수온이 높아. 근데 수온은 항상 뭐 가지고 판단한다? 한류, 단류가 아니라 일단 먼저 위도, 고위도에 있는 물이 찬물, 저위도에 있는 물이 따뜻한 물. 얘가 저위도잖아. 그럼 얘가 B지역이고 얘가 A지역이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용존산수량은 뭐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고. 용존산수량은 자, 그럼 기억. 나는 A에 해당한다. 아니잖아. 그치. 맞잖아. 나는 A에 해당한다. 그치. 다가 B니까. 니은.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얘는 용존산소량 요거잖아. 쭉 내리면 얼마? 이만큼 있고 얘는 여기니까 쭉 내리면 요만큼 있지. 그치? 그러면 용존산소량은 A가 B보다 크지? A가 B보다 크다 이거지. 이걸 만약에 난이도를 더 높이려고 했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숫자 간격을 다르게 줘버린다. 그러면 이제 또 아무 생각 없이 얘가 많구나 이렇게 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수온약층. 약층이 뭐야? 물리량의 변화가 큰데. 어떤 물리량? 수온이라고 하는 물리량의 변화가 큰데잖아. 그럼 누가? 얘가 훨씬 심하게 변하네. 그럼 누구? 다니까 B. 그러면 A. 그치? 내 눈이 흔들린 게 아니지 지금? 화면 흔들린 거 같지? 혹시나 찍다가 도중에 끊기면 지진 나는 거다 나간 거다. 깜짝 놀랐네. 자, A가 B보다 뚜렷하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기억이 됩니다. 기억. 자, 10번. 그린 가는 40억 년 전. 40억 년 전부터니까 뭐 빼고야? 명왕누대 빼고네. 그러니까 지질 시대를 얘기할 때, 자, 지질 시대가 46억부터 시작하지만 잘리는 게 40억에 한번 잘리고 25억에 잘리고 5.4억에 잘리잖아. 누대로만 하면. 그래서 이게 명왕누대고 이게 시생누대고 이게 원생누대고 이게 현생누대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빼고. 그럼 제일 긴 게 누구야? 원생이지. 그러면 A가 원생이네. 원생. B는 시생이고 C는 현생누대가 된다 이거지. 현생누대. 두 번째, 나는 초대륙 로디니아를. 로디니아는 언제냐? 판게아보다 전이잖아. 야, 9억에서 12억 정도. 언제? 원생누대. 원생누대 때 있었던 초대륙을 얘기한다 이거지. 그럼 기억. A는 원생누대 맞고요. 나는 A의 원생누대 때 맞잖아. 자, 다세포동물의 시대 언제? 이거 어떻게 죄다 원생누대만 물어보니? 이것도 원생누대지. 다른 특징 묻지도 않아서 싹 다 원생누대의 특징을 물어봤다. 그럼 틀렸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됩니다. 기억, 니은. 자, 11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우주의 나이가 각각 10만 년과 100만 년이래. 10만 년과 100만 년. 얘는 10만 년이야. 그래서 어떤 이유로죠? 우주에 빛이 없지 지금. 빛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 근데 얘는 100만 년이니까 우주의 빛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지금. 빛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항상 뭐는 외워야 된다고? 2번의 시간은 외워야 된다 그랬어. 우주가 폭발하고 얼마? 3분 지났을 때 이때 헬륨 원자핵이 생긴다 그랬다고. 이때 헬륨 원자핵이 생긴다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이때 생기기 때문에 이때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어. 그리고 쭉 이어진다 그랬지. 그치? 두 번째,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 우주에 빛이 생긴다 그랬잖아.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이때 우주에 원자 생겨. 이 얘기했었다. 요 두 개는 꼭 외워야 된다 그랬다. 요 두 개의 시기는. 자, 그러면 가시기의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 그렇지. 빛이 없으니까. 니은 나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이게 현재잖아. 이건 현재 온도잖아. 그럼 현재가 되기 전이니까 저거보다는 높아야지. 디귿.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3분이 지나면 그냥 다 똑같다고. 그럼 둘 다 3대 1이야. 누가 누구보다 크다가 아니라. 됐어? 이걸 혹시나 선생님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별이 탄생하니까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는 줄고 헬륨이 느니까 얘가 그래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무시합니다. 별이 만들어낸 원소는 무시되는 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얘가 유지된다고 본다. 그래서 틀렸다고. 그래서 기억이 된다 이거라고. 기억. 됐습니까? 그래서 11번에 기억 이렇게 된다. 10번에 기억. 자, 12번 볼게. 12번. 자, 12번입니다. 12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역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이고 다는 수온 염분도이다. 자, ABC는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른 해수고 기역과 니은은 이 해역의 서로 다른 수계다. 점 찍어봐라 이거거든. 자, 써볼게. A부터 쓰자. A는 지금 몇 도냐? 11도야. A는 11도씨. 그리고 A의 염분이 35.75. 자, B는 온도가 지금 14도씨. 자, 그리고 B의 염분은 36. 야, 지금 이건 해설 강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쓰는 거지. 너 문제 풀 때 이 짓 하면 안 되지. 너 그냥 바로 갖다 점 찍어야 된다. 선 그어서. 그래야 시간이 줄 거 아니야. 그치? 자, C는 지금 13도고 그리고 얘는 38이야. 자, 점 찍어볼게. 자, A는 11도씨. 그리고 35.75니까 35, 36 좀 안 된 여기 어디네? 여기에 A 있네. 그치? A는 기역이네. 두 번째 B 14도면 여기 있고, 자, 그리고 36이니까 여기 있네. B도 기역. 자, 세 번째 C는 13도 여기 있고, 그리고 38 이렇게네. C만 니은이네. 그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밀도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크네. 밀도 C가 제일 크다. 기역. B는 니은이다. 아니네. B는 기역에 해당한다. 니은. A와 B의 수온에 의한 밀도차. A하고 B가 지금 밀도차가 있어. 요게 등밀도선이니까. 이게 등밀도선이잖아. 그럼 봐라. 염분만 놓고 보면, 자, 일단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낮던가 염분이 높던가 둘 중에 하나지. 그럼 B가 A보다 염분이 높아. B가 A보다 염분이 높다고. 그럼 염분만 놓고 보면 B가 A보다 밀도가 큰 물이어야 돼. 그런데 수온을 보니까 수온도 역시 B가 A보다 높아. 근데 A가 밀도가 B보다 좀 크거든. 그 말은 염분보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염분에 의한 밀도차보다 크게 나타난다. 맞잖아. 디귿.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했대. 자, 이 방향으로 이동했대. 그럼 무겁네? 가라앉겠네. 그러니까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C의 수계는 B 아래로 간다. 무겁다 이 얘기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로 니은 디귿. 자, 13번.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이 원시별에서 주계열. 이런 단계를 뭐라고 한다? 전주계열 단계라고 한다. 그럼 전주계열 단계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표면 온도는 높아지고 반지름은 작아지지? 그치? 그리고 광도도 역시 작아지는 거지. 표면 온도보다 반지름 변화율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화하는 동안 반지름과 광도 변화래. ABC는 원시별이 진화하는 동안 서로 다른 시기야. 그럼 광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겠네. 순서가. 그치? C에서 이동은 C가 처음이다 이거라고. 그럼 기억. 평균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지름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C가 A보다 작다. 그렇지. 초반에는 밀도가 작겠지. 별이 좀 컸으니까 점점점 쪼그라들면서 밀도는 커진다 이거야. 니은. 표면 온도는 시간이 지난 표면 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A가 B보다 높아야 된다. C, B, A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A는 높아야 된다. 물론 어떻게도 볼 수 있다. 별의 광도는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니까 이거 무시하면 얘하고 얘만 보면 자, B하고 A의 반지름을 비교하면 B가 반지름이 더 커. 반지름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광도는 A가 더 크대잖아. 됐어? 그럼 A가 B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지. 그치?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잖아. 자, 디귿. 중심부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 중력 수축을 하니까, 계속 수축하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그러다가 주계열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된다 이거로. 기역 디귿. 자, 14번. 자, 그림은 1월과 7월에 지표 부근의 평년 바람 분포 중 하나를 나타냈다. 하나는 1월 아니면 하나는 7월이래. 자, 이거 그림 보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 화살표는 지금 바람이야. 이거 바람이다. 해류가 아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해류로 봐요, 이거를.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는 해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지? 여기 페루 해류. 이게 페루 해류잖아.
지금 우연찮게 바람이랑 비슷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거 보고 여긴 해류가 일로 가는구나. 이 짓 하면 안 된다고. 여기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여기 내려오는 이거 뭔데? 여기 뭐야? 여기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지? 여기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난류 흐르는 데야. 난류 흐르는 데. 됐어? 그럼 저기가 페루 해류가 아니네. 그치? 벵갈로지. 여기는 지금 벵갈로지. 이름 몰라도 돼. 이름 몰라도 되고 그냥 한류지. 왜냐면 여기가 페루니까. 그럼 쟤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니까. 요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지. 브라질 해류, 벵갈로 해류 이거 얘기한다고. 자, 그럼 이게 1월이냐 7월이냐 어떻게 판단한다 그러냐면 계절은 열대 수렴대의 위치를 가지고 확인한다 그랬어. 열대 수렴대의 위치. 열대 수렴대가 북쪽으로 치우치면 여름이라 그랬었고 얘가 남쪽으로 치우치면 겨울이라 그랬었다고. 그럼 열대 수렴대가 어딘데? 무역풍이 만나는 데잖아. 지금 만나는 지점을 봐라. 바람이 만나는 지점 북극풍이 요 밑에까지 내려오잖아. 그럼 적도보다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금 바람 만나는 데가. 그러니까 이건 언제야? 겨울이야. 그러니까 1월이 되는 거라고. 됐어? 원칙적으로 이렇게 찾아야 돼. 근데 이제 보고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겨울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무조건 맞진 않아.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 바람 형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어떤 그림이 나오든 무조건 정확한 건 열대 수렴대 위치야. 열대 수렴대 위치. 자, 니은. A와 B의 표층 해류는 모두 고緯도. 그 말은 둘 다 난류다 이 말이잖아. 아니잖아. A는 한류잖아. A는 한류지. 디귿. C에서는 대기대 순환에 의해 표층 해수가 수렴하냐 이거잖아. C. 열대 수렴대. 바람이 모이면 물은 발산하지. 여기서 이렇게 모이면 에크만송이 오른쪽 직각 왼쪽 직각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니? 해수는 발산하잖아. 해수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하게 된다 이거라. 발산.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됐죠? 예. 자, 15번. 자, 문제 15번입니다. 문제 15번. 자, 그림은 자, 어느 해양판의 고지작이 분포와 지점 A, B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했고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 혹은 북쪽 중 하나래. 그 말은 자,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그치? 대륙판의 이동 방향은 주진 않았네. 그치? 해양판의 이동 방향이 둘 중에 하나겠네. 해양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해양판의 이동은 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빨라야 된대.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대륙판보다 빨라야 된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수렴이잖아. 수렴이야. 만약에 해양판이 이 방향으로 왔다고 치자. 됐어? 만약에 해양판이 이 방향으로 왔다 치자고. 그럼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느려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올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올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럼 대륙판의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 될 수 없어. 수렴이려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자, 혹은 해양판이 이 방향으로 갔다면 여기가 수렴이 돼야 되니까 대륙판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면 발산이 되니까 역시 안 되지. 그러면 방향이 둘 중에 하나야.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아.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 근처가 나이가 많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그치? 그러면 수렴형 경계 근처에 나이가 얘가 지금 어리잖아. 얘가 많아요. 그러면 A가 해령에서 더 멀단 얘기야? 그러면 해령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요 중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 중간에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안 돼. 왜? 어디를 갖다 찍어놔도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으로 나온 지점이 없어. 존재하지 않아 지금.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하는 데가 안 나온다고. 그나마 가장 비슷한 데가 여기거든. 그나마 비슷한 데가 여기야. 근데 여기도 안 맞아 지금 얘랑. 봐라. 여기는 맞는데 여긴 대충 맞거든. 여기가 안 맞잖아 지금. 얘 벌어졌는데. 지자기 줄무늬는 항상 해령 기준으로 대칭인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해령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지자기 줄무늬 대칭 나온 데가 없으니까. 그 말은 해령 들어갔구나.
해령 사라졌나 봐. 이거야. 이거 엄청 놀라운가 봐. 엄청 놀라웠나 봐. 그래, 이렇게 놀라운 문제였다고. 근데 사실 해령이 사라지는 거는 풀어보지 않았었지만 그 전에 지작이 풀면서 해령의 이동은 풀었었잖아. 해령이 이동하는 건 풀었었다고. 야, 해령이 이동한다는 걸 풀었으면 해령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지. 물론 수능이란 시험에서 그런 걸 쉽게 떠올리기는 힘들단 말이지. 근데 그게 떠올리려면 결국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개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기억. A와 B 사이에 해령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작이 줄무늬 대칭인 데가 없기 때문에. 니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수록 두꺼우니까 그냥 A가 두껍네. A가 B보다 두껍고. 디귿. 현재 그렇다면 A의 이동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야. A의 이동 방향은 지금 여기가 수렴형 경계고 해령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해령이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럼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해령이 섭입을 한 거니까. 됐어?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됩니다. 자, 16번. 이거 많이 풀었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만 이제 온도를 안 주고 파장으로 줬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요거 이용해서 비교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 주계열성은 딱 두 개 있다네. 주계열성이 두 개 있대. 그럼 주계열성끼리는 어떤 관계?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세트로 가야 된다고 무조건.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얘네들이 눈에 보이는 거 보자. 5등급 차이 나네. 5등급이면 태양보다 가의 광도가 100배 커. 태양보다 가의 광도가 100배 크다. 100배 큰데 얘가 지금 반지름이 몇 배야? 2.5배잖아. 2.5배. 그러면 자, 100 곱하기 태양 반지름이 1이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인지 몰라. 태양의 표면 온도 1이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그냥 1로 놓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2.5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리고 가의 온도 4제곱을 한 게 100이 나와야 돼. 됐어?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야 돼? 2.5에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 2.5에 5제곱이 되면 100이 되니까 t의 4제곱이 2.5의 세제곱이 나오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수업하면서 항상 외우라 그랬어. 외우라 그랬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이. 2.5배, 6.3배, 16배, 40배, 100배.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16배 안 되면 이거 난리 난다고. 이거 이제 못 뺏긴다고. 이거 t가 얼마인지. 16이니까 얼마야? 2지? 2배야. 얘가 온도 2배 높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 0.25가 들어가는 거지. 온도 2배 높으니까. 왜 온도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져야 되잖아. 됐나요? 예. 자, 두 번째. 얘 절대등급 채워야 되는데 얘 지금 보면 봐. 파장이 5분의 1이잖아. 그럼 온도 몇 배? 5배. 5배. 나의 온도는 5배야. 근데 반지름 몇 배? 4배잖아. 그럼 4의 제곱에 곱하기 표면 온도 5의 4제곱배가 되는 거 아니야. 광도가 이만큼 큰 거지? 광도가 이만큼 커. 그럼 이게 얼마 차이인데? 광도가 이만큼이면 16에다가 이거 다 곱해야 되나? 다 곱할 수밖에 없었나? 25의 제곱이니까 25면 간단하게 곱하는 게 있을 건데 너네는 수학을 잘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5, 25, 2, 5, 20, 12, 2, 5, 11, 2, 4, 5, 625, 625지. 그러면 625 곱하기 16이니까 6, 5, 33, 6, 22, 5, 1, 6, 6, 30, 37, 1, 5, 5, 1, 2, 1, 6, 6. 딱 떨어지네. 0, 0, 만배네, 만배. 만배지? 만배니까 몇 등급 차이? 10등급 차이. 10등급 차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2가 된다. 마이너스 5.2.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얘는 태양보다 온도가 2배 높아. 근데 몇 등급? 5등급 크잖아. 5등급 크다는 건 태양보다 100배 어둡다는 얘기네. 100배 어두워. 그러면 태양보다 반지름이 어때야 돼? 작아야 하지. 태양보다 반지름이 작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계열 누군지 찾아보자.
얘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 그럼 광도 커야 돼. 그치? 그럴 수 있지. 얘 표면도 높아. 광도 커야 돼. 반지름도 크고. 그럴 수 있어. 얘 표면도 높아. 근데 태양보다 광도가 작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가 주기혈이네. 주기혈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기역은 숫자가 빠졌네. 자, 보기에 뭐라고 했냐면 기역은 0.125다. 기역은 여기구나. 0.125 아니 0.25지? 틀렸지. 니은 중심액에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분해 PP 반응의 에너지는 얘가 분모가 큰 거 뭐야? 질량이 큰 별이지. 그러면 나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잖아. 그럼 나가 태양보다 작겠네. 맞지? CNO 순환이 훨씬 더 활발하니까. 자, 디귿 지구로부터 나가 다에 나하고 다 비교하는 거네. 거리잖아. 지금 보면 얘네들이 광도가 몇 배 차이나? 15등급 차이 나지. 15등급이면 몇 배야? 15등급이면? 야, 5등급이면 몇 배? 5등급이면 100배. 그치? 그럼 10등급이면 200배 이러면 안 된다 그랬다. 100의 제곱이니까 10,000배. 그러니까 얘는 몇 배? 100만 배. 10의 6승배. 광도는 나가 다보다 10의 6승배 커. 그런데 조건이 뭐가 있겠지? 조건이 그래. 나와 여기 써 있잖아. 나와 다의 겉보기가 밝기가 같대. 나가 다보다 100만 배 밝은 애인데 똑같은 밝기로 보인대. 그 말은 나가 다보다 멀단 얘기지? 그럼 별의 겉보기 밝기는 어떻게 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몇 배? 1000배네. 1000배. 그치? 나가 다보다 1000배.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지. 왜? 숫자 들어오니까 이거는 묻지를 않았네. 그치? 얼마가 들어갈지는 묻지를 않았다. 자, 17번. 만약에 저까지 물었다. 그럼 이제 대혼란이었을 거다.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자, 17번. 엘니뇨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번호에 배치가 됐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했지 이거는. 평이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동서방향의 풍속 편차인데 동서방향의 풍속 편차야. 그치? 근데 그리고 나는 이 해역에서 A와 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된 20도씨 등수온선 깊이 편차인데 지금 보니까 등수온선 동태평양 등수온선이 깊어졌어. 그럼 엘니뇨 됐어? 근데 플러스는 서풍이고 마이너스는 동풍이래. 그러면 동풍이 강해지면 라니냐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까만색이니까 여기가 라니냐네.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했다 이거지. 그럼 얘는 A겠네. 자, 그럼 나는 B다. 아니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건 라니냐. 그럼 B가 낮아진다. 이거 그냥 암기니까. 자,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기압에서 서태평양 기압을 뺐대. 동태평양 원래 기압이 높잖아. 그치? 원래 기압이 높은 애야. 그럼 라니냐는 평상시가 심해진 거니까 이 값이 큰 건 라니냐잖아. 그럼 언제? A가 작아야지. 됐습니까? 니은. 이거는 기출에서도 엄청 많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떤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 자체가. 자, 18번. 자, 표가는 외부나 A와 B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를. 자, 스펙트럼 관측 결과 보니까 자, 파장 변화량도 쓰자. 12. 얘는 파장 변화량이 450. 그럼 얘가 훨씬 먼 거네. 그치? 기준 파장에 대해서 저만큼 변했으니까. 자, 두 번째. 나는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T1, T2 시기에 따라 나타냈다. T1, T2는 관측된 A, B의 빛이 각각 출발한 시기 중 하나고 T1, T2는 얘네가 출발한 시기 중 하나가 된대. 자, A, B, C는 각각 보통 암흑 물질 에너지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랬냐면 암흑 물질분의 보통 물질의 B는 변하지 않지. 암흑 물질분의 보통 물질의 B는 변하지 않는다. 왜? 물질의 양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의 양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걸 찾아보면 자, 지금 T1이 있고 T2가 있는데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는 몰라. 근데 이제 하나 찍어놓고 보는 거지. 찍어놓고 보면 만약에 얘가 지금 제일 많잖아. 얘 지금 과도하게 많잖아. 과도하게 많으면 얘가 암흑물질이라고 치자. 과거에는 암흑물질이 엄청 많았으니까.
얘가 암흑 물질이라면 얘가 보통 물질이었을 거야. 물질이 이렇게 많으면. 그럼 얘 81분의 15잖아. 그럼 대략 6이 조금 안 되지? 그럼 얘는 31분의 6이니까 대략 한 6분의 얼마? 이쯤 되잖아. 그치? 물질의 비가. 그러니까 얘는 대략 80분의 15니까 80분의 15쯤이 되면 5, 3, 15, 5, 1은 6, 5, 1은 5. 왜 나누기가 이렇게 되니? 아, 그치, 맞지? 16쯤 되지? 그러면 5분의 1이 조금 안 되고. 얘도 그렇잖아. 그러면, 아, 얘네가 물질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이 없어. 그렇게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암흑 물질이고, 얘가 보통 물질이고, 얘가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게 최근이네. 이게 상대적으로 최근. 얘가 과거인 거지. 얘가 과거가 된다 이거라고. 과거. 자, 그래서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야.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가 되니까 고유 파장 120분의 12 곱하기 C니까 10분의 1이네. 10분의 1이지? 그럼 얼마? 3만이네. 3만. 3천이 아니라 3만. 3만이 돼야 되고. 니은. B는 B가 지금 파장 변화량이 크지. 그치? 파장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후퇴 속도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T2 시기의 천체이다. T2 시기. 그치? 되게 옛날에 출발한 거. 그래서 현재는 되게 멀리 있는 거 이거잖아. T2 시기. 디귿.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건 암흑 에너지니까 A가 되는 거지. A가 된다 이거지. 이건 조금 약간 배려를 했단 말이지. 왜? 니은이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복인데 기억과 디귿이 완벽하게 틀렸거든. 그래서 찾아낼 수는 있다. 그래서 2번 니은이 됩니다. 자, 19번. 이것도 많이 풀어봤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특이한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어. 자, 그림 가와나는 어느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내는데, 자, 일단 볼게.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관입한 거야. 관입했지? 왜 포획감이 보이니까? 그러면 얘는 순서가 셰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화강암이야. 물론 석회암이 언제 생겼는지 몰라. 셰일, 석회암, 화강암일 수도 있어. 그럼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셰일 다음이 화강암이야. 확실한 건. 두 번째는 화강암 다음에 셰일이야. 그 다음에 석회암이지. 얘는 그냥 이 순서야. 지층의 역전은 딱히 없으니까. 자, 근데 화강암 A와 B에서는 한 종류의 방사성 원소만 존재하고 있는데 X, Y는 서로 다른 한 종류가 있대. 그럼 50% 보자. 50% 갖다 선 그으면 Y는 반감기 0.5억, X는 반감기가 1억이 되는 거지. X는 반감기 1억이 된다. 근데 현재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 함량은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양은 25%와 12.5% 중 서로 다른 하나인데 셰일에서 뭐가 나온다? 삼엽충. 삼엽충이 나온다. 삼엽충의 생존 시기가 크게 보면 5.4억에서 2.5억 사이가 돼야 된다. 근데 얘는 여기서 삼엽충이 나온대. 삼엽충.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화강암은 2.5억보다 무조건 어려야 돼. 2.5억보다 무조건 어려야 돼. 만약에 보자. 자, 여기에 X가 들어있었어. X가 들어있었는데 얘가 25% 남았다고 치면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잖아. 2번 지난 거니까 몇 살? 2억 살. 가능하지?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12.5%였다고 치면 이건 3번 지나니까 불가능. 12.5%일 수는 없지. 이건 안 돼. 그치? 만약에 여기가 Y가 들어있었다고 치자. Y가 들어있을 때 25%였다면 1억. 얘도 가능은 하지. 1억이니까. 가능은 해. 자, 근데 12.5%였다면 12.5%였다면 얘는 얼마? 3번이니까 1.5억. 이것도 가능하지. 얘는 이게 다 가능해. 그치? 자, 근데 여기 볼게. 자, 여기에 만약에 X가 25% 들어있다고 치면 2억이니까 불가능. 12.5%면 3억이 되는 거지. 3억이 되는 거지. 12.5%면 3번이니까 3억. 저건 가능. 자, 만약에 Y가 25%, Y 12, 이건 다 안 돼. 그럼 얘는 무조건 X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가 x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y 25%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럼 기억. 가에서는 관입이 일어났다. 맞고. 니은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X가 된다. 맞고요. 자, 디귿. 현재 함량으로부터 얼마 후야? 1억 년이 지났대. 1억 년이 지날 때. 그럼 X는 한 번 더 지나간 거고 Y는 두 번 더 지나간 거지? 그럼 남는 비율이 똑같네. 얘는 한 번 더 지나가니까 6.25% 남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6.25%고 쟤는 두 번 더 가니까 25%에 두 번이면 역시 6.25%지. 똑같네. 맞아? 그러니까 1이 된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라고.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19번에 5번 기억 니은 디귿. 자, 문제 20번입니다. 이게 좀 과했어. 이게 좀 과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니네가 이걸 떠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이게 만약에 9평이나 10월 모의고사 이럴 때 나왔으면 풀었을 수도 있어.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봤으면 어떻게든 이걸 생각해내 볼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수능에서 이렇게 내버리면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20번은 거의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절대로 만점은 안 나오게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낸 문제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자, 왜냐면 그림은 엄청 단순하거든.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행성의 반지름의 비는 20분의 1배. 20분의 1배. 그러면 가리는 정도는 반지름 제곱이니까 400분의 1을 가리겠네. 전체 밝기의 400분의 1을 가릴 거야. 그치? 요거에 400분의 1을 가릴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0.002호인가? 뭐 이렇게 되겠지? 400분의 1이니까. 이게 0.002호 맞지? 1000, 2.5, 1000, 0.02호구나. 0.02호. 그치? 0.02호. 자, 두 번째,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 사이 거리는 4.2배.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자, 그럼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그림 먼저 우리 익숙한 거. 자,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별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돌아. 그러면 T1 시기가 식현상의 정중앙이니까 여기 T1이지. 이때 행성의 위치는 여기 있잖아. 두 번째, T5잖아. T5. 이게 다시 식현상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T5란 말이야. 그럼 몇 칸이야? 4개지? 그럼 정확하게 90도씩 나눠진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T2의 위치고 여기가 T3의 위치고 여기가 T4의 위치가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보면 T1일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는 원래 강도의 99.75% 맞지? 이거는 400분의 1이니까. 자, 니은 T2에서 T3 여기야. 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이 어떻게 되냐 그랬어. 요 시점이 파장이 가장 짧을 때지.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이 관측되잖아. 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최대니까. 다시 그려봐. 스펙트럼이 여기 밑에다 그릴까? 스펙트럼이 자, 원래 스펙트럼 여기라고 하자. 여기가 푸른색이고 여기가 적색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적색 편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다시 얘가 가운데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청색 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 해보면 위치가 여기가 T3지. 여기가 T4고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야. 하필 이렇게 그렸어. 다시 여기다 다시 그릴게. T2. T2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라고. 이게 T2라고. 그럼 T2에서 T3 갈 때 여기서 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바뀌어다 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원래 파장보단 짧게 관측되는 게 맞는데 측정되는 파장 길이 자체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거라고. 우리 마지막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었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자, 됐어. 여기까지는 찾았어. 자, 문제가 디귿이야. 자, 디귿.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에 위치할 때가 이제 막 끝났을 때야. 얘가 식현상이 딱 끝났다고 여기서. 딱 끝났어. 그러면 행성이 여기 있는 상태거든? 여기 있는 상태야. 요 상태거든. 딱 끝났을 때 이때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 일단 T2일 때는 얘 공전속도 V라고 하자. 얘는 그럼 일단 V야. 그럼 얘의 시선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이게 V라면 자, 수직 성분과 나란한 성분 그럼 요거 찾으란 얘긴데. 얘가 만약에 이 시간 동안 세타만큼 돌아가게 됐다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90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V 코사인 90마이너스 세타니까 뭐야? V 사인 세타 나온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는 되지? 이게 지금 V 사인 세타가 나올 거야.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이 그림을 자,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요렇게 있고 별이 여기 요렇게 그려져 있어. 별이 이렇게 있다고. 별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식현상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행성은 여기서 완전 반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완전 반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행성이 좀 과장되게 그리자. 그림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막 싹 끝났어야 돼. 이제 가린 게 이제 딱 끝났어야 되거든. 맞아? 이렇게 된 상태라고. 그림을 조금 이쁘게 그리면 얘가 중심을 이으면 쫙 해서 요렇게 이제 막 요렇게 딱 끝난 상태를 찾아야 된다 이거라고. 이제 막 이렇게 끝난 상태. 그러면 자, 요 중심에서 이 선을 그려볼게. 요 선을 이렇게 쭉 그리잖아? 요 선을 쫙 그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돌아간 요각이랑 요각이 같거든? 그렇잖아. 이게 수직인 선을 그렸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야. 이 길이가 얼마냐면 행성의 반지름은 얘 반지름이 얼마래? 20분의 1이라 그랬어. 20분의 1. 그럼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얘를 R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0R이 되는 거지? 여기 20R이 될 거 아니야. 얘가 20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됐어? 됐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 똑같이. 얘가 돌아간 각 세타가 된다고. 이 시간 동안에. 돌아간 각 세타인데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만데? 이 길이가 중심에서 요거에서 얼마래? 4.2배래. 4.2배니까 이 길이 얼마야? 84R이지? 84R이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만데? 84R분의 얼마? 21R이 되니까 얼마? 4분의 1이 나오네.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나와. 사인 세타가 4분의 1. 됐어? 그럼 사인 세타 4분의 1 나왔으면 다시 저기 크게 그려볼게.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V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돌아간 요게 세타라고 치면 시선 속도는 요 값 찾는 거잖아. 이게 시선 속도잖아.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고 그럼 여기가 얼마?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얼마? V 90 마이너스 V에다가 여기 요렇게니까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게 얼마야? V 사인 세타지? 됐어? 근데 사인 세타 얼마? 4분의 1로 구했잖아. 그러니까 몇 배다? 4분의 1배다 이거라고. 4분의 1배가 된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얘하고 라인이 일치한다는 걸 찾아야 돼. 그래야 이 길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돌아간 각 요 세타나 이 세타나 같은 세타라는 거고. 됐어? 그리고 문제에서 4.2를 줬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거든. 써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 길이가 됐다 이거잖아. 이 전체 길이. 요거에 4.2배가 됐다 이거잖아. 그렇게 묻는 문제였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번은 좀 과하다. 수능에서 이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할 거였으면 사실은 그 앞에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줬어야지. 아예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내지 않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선 속도만 구하는 거 물어봤다가 갑자기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니.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과했다. 근데 어떡하겠어.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틀렸으면 좋겠다 하고 낸 형태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률 자체가 너무 낮아. 정답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변별력을 준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20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다. 그래서 수능을 치른 사람들은 수능 본다고 고생 많았고 이 내용 보면서 본인의 성적이 만족한 성적이었길 바라고,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막 수능을 보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 문제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